혼자 똥 싸고 오는 게 저한테는 첫 도전이었어요. 나연 씨한테 지금 뭘 질문을 하고 싶냐면 저마다의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나연 씨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아마도 사고를 당했을 때, 때. 예, 그때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게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 혹은 그때 뭐 상황이 어땠는지 요거를 조금 들려주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연 씨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.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. 그때 팔이 절단이 됐어요.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팔을 땅에다 이제 제가 처박혔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이제 팔이 날아갔고 근데 저는 그때 의식이 있어서 그때 갔던 친구가 이제 다시 먼저 갔다가 이제 백해서 오는 과정에 이제 제가 팔이 없다면서 막 우는 거예요, 그때. 그래서 울었을 때 제가 약간 그때는 너무 이렇게 얼얼하고 약간 멍한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경추부터 흉추까지 19군데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내 팔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친구 갖고 왔더니 그때부터 조금 무섭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이제 나를 싣고 갈 때까지는 좀 참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솔직히 응급처치하고 이제 저의 상황을 못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어요. 뭔가 좌절하거나 그냥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뭔가 빨리 이런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좀 있었는데 그냥 딱 절단하고 나서의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온 저의 모습을 봤을 때가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. 그냥 그 병원에서 뭔가 이제 걷는 거, 서는 거, 앉는 거 이런 다 연습들을 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 앞에 나가서 거기에 이제 속리단길 제가 서울 그 송파에 있는 병원 앞에 속리단길이라고 네. 카페 예쁘게 조그맣게 있고 막 핫한 이제 맛집들 막 많고 이랬을 때라 또 여름이기도 하고 그때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때 이제 동성 친구들끼리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성 친구랑 이제 데이트하면서 이제 그렇게 있는 친구들.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내가 다시 저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? 그리고 내가 집에 있는 그 여름의 옷들, 반팔들 이런 거 입을 수 있을까? 내가 쟤네처럼 이렇게 데이트는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실의 나와 이전의 나를 자꾸 저는 비교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안 게 왜 만약에 힘들면 뭐 일반적으로 조언하는 게 더 너보다 힘든 상황에 뭔가를 느껴봐라 라고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언들을 많이 하는 게 뭐 재래시장 가봐라 아니면은 어디 봉사활동 가봐라 이런 일반적으로 조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이제 그 재활병원을 가서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조언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나보다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올 수 있고 뭐 재래시장에 가라 이런 말들은 이제 나보다 더 막 치열하게 바쁘게 사는 그런 삶의 현장을 목격하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인데 저는 그때 재활병원에 갔을 때 저보다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하신 분들을 보면서 내 장애로 좌절할 만한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척수 손상 환자분들이셔서 전신마비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이제 누워 계시거나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. 거의 대부분이 휠체어를 다 그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 병원에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 교통사고 환자들만 모였던 병원이어서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차 사고였는데 뇌를 다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입원한 호실에는 저랑 동갑인 친구도 있었어요. 그 친구는 영양사거든요. 제주도의 한 학교 영양사인데 그 친구는 아직까지 제 얼굴을 몰라요. 그냥 제 목소리로만 제가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친구는 머리를 다쳤어요. 그래서
그 뇌를 이렇게 꺼냈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 수술하면서 이제 시신경들이 많이 다쳤어요. 그래서 이제 시야가 점점 이제 안 보이고 편마비 증세인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내 팔을 자르고 살아야 하다 아니면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.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좌절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 당시는 되게 힘들고 너무 막 죽을 것 같고 되게 힘든데 그때가 있어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좌절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파고들어가지고 더 딥하게 끌고 내려가려고 하면 더 딥하게도 끌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게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더 끝도 막 있고 그런 경험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찍었으니까 그래 올라갈 일만 남았다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도 해봐야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는 근데 사람들한테 다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의식이 잃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제 친구에게 나 팔 좀 가져와줘 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. 그러니까 저도 모르던 힘이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이럴 힘이 있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다 모든 사람한테는 그런 힘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좀 믿었던 것 같아요. 다른 길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자신이 있었어요?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했던 그런 습관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운동에 관해서 이게 나의 천직이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저도 미용이 저에게는 천직이었어요. 그러니까 물론 저도 처음 인턴 때 월급 45만 원 받아 손 다 터지면서 막 그렇게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게 그 뭐 미용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선생님은 운동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과를 내고 내가 그렇게 경력이 점점 쌓이면서 그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그냥 그 직업에 대한 걸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일반적인 부분, 전반적인 부분을 저는 삶의 지혜를 습득한다고 생각이 이번에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미용을 떠나왔지만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 꽤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삶의 전반적으로.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을 때 성공을 맛보고 저거 했을 때도 성공을 맛보고 뭐 운동하면서도 많이 느끼셨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미용하면서 고객님들에게 뭐 거절감을 당하기도 하고 뭐 내가 기술이 안 돼가지고 막 열심히 연습하는데도 그랬을 때 안 되는 걸 또 경험하기도 하고 근데 그 좌절을 했을 때 조금씩 그렇게 어떻게 넘기고 이 다음 좌절은 어떻게 해서 넘기고 그런 반복되는 학습들이 나에게 이제 이렇게 큰 삶의 무언가가 장애라는 무언가가 찾아왔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좀 이길 수 있는 그게 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고 그게 다 그렇대요. 모든 새로운 거 도전할 때 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도전이라고 하는 게 꼭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화장실에서 변기 혼자 똥 싸고 오는 게 저한테는 첫 도전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소한 것도 그게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, 나 오늘 해냈어. 아니면 해내지 못했지만 뭐 변기 한 5cm까지 나왔어. 뭐 이렇게 조금 더 앉을 수 있었어.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자기 성공감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연히 처음 도전하는데 두렵지만 그래도 조그맣게 뭔가 나아지고 있다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공부가 학생 때 중요한 이유가 그거래요.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나에 대한 그 자신감을 얻을 수 성취감. 있게 하는 게 그게 초반에 이제 학생 때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구독자 회원님들 혹은 뭐 구독자 회원님들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질문, 인터뷰 이런 것 부탁을 드린 이유는 조금이라도 반의 반만이라도 조금 지금 힘든 상황에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조금
삶에 대한 의지를 좀 다시 불태우는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자리를 좀 준비를 했죠. 맞아요.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직장에서 복귀를 하거나 제가 장애인이 돼서 왔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너니까 가능해였어요. 나였으면 그냥 집에서 있었을 것 같다. 뭐 그냥 사회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주로였었는데 저는 그때 아니라고 했거든요. 누구나 가능하다고.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는 힘이 나왔다고 이제 생각했을 때 사람 안에는 그게 분명히 그 힘들이 다 존재하고 그게 진짜 이렇게 악한 상황,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에 그 힘들이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그냥 멀리서 봤을 때 파란 짝이 없는데 저렇게 살아 멋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막상 이제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무섭죠. 그렇지만 내가 뭔가 저처럼은 아니지만 뭔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 그걸 헤쳐나갈 힘은 사람 안에는 무조건 다 있다고 저는 그냥 믿어요. 저는 이렇게 뭔가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이랬을 때 제 상처를 많이 안 돌보고 그냥 그 목표에 집중했었거든요.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이상한 데서 터지더라고요. 이상한 데서 약간 번아웃 증상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막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그럴 때가 있어서 그때 내 마음도 좀 돌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. 그때부터 조금 돌보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. 이게 저 역시 아직 어리지만 뭔가 그렇게 한 살 먹어가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지금 너무 막 심오한 얘기와 막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아카데미 들어온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 어쨌든 좌절감이 너무 심하고 막 우울하고 이럴 때는 진짜 이거를 사람은 기본적으로 막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랬을 때도 안 되는 게 좌절감이거든요. 그 좌절감에서 이렇게 진짜 찍으면 올라오더라고요. 탱탱볼 생각하시면 되는데 밑에 찍어야 다시 올라오잖아요. 그 지금 겪고 있는 이 좌절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밑바탕이니까 너무 막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